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은 중계되고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고압 1219호 피고인 한덕수. 네, 다음 재판부터는 나와 계셔도 됩니다. 네, 나와 계셔도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출석하신 분들을 확인하겠습니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특별검사부 김형수. 네. 네,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조현일, 윤기선 출석했습니다. 네. 변호인은 누가 출석하셨나요? 네, 법무법인 해광에 이완희, 정현택, 손철, 고배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네, 저번 기일에 정인호로 강희구, 조태열 이렇게 정인신문을 했습니다. 혹시 저번 재판과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정인으로 오전에 최상목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뭐 그 전에 특검에서 (11월 3일자로) 정인 신청서를 내셨는데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네, 11월 5일 수요일에 그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이상민 증인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후 4시에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밑에 보니까 이제 변호인과 관련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으신데요.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한덕수 피고인과 이상민 증인 간의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재판부께서 알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아마 이제 오후 4시에 있을 그 이상민 정인 신문과 관련해서 네, 특검에서 이제 그 이상민 본인에 대한 사건의 변호인과 네, 지금 이 사건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이제 동일해서 이런 게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뭐 변호인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피고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상민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저희 변호인단하고는 전혀 접촉도 없고 다만 저희 법인 소속 아마 그 사건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해광 외에 다른 변호인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특별히 지금 이해상충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네, 피고인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4시에 나올 이상민 정인의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이 나왔을 때 이제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계신 변호인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제 생각해 보면은 변호인들이 혹시 이제 피고인을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정인을 위해서 질문해서 이해상충이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특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피고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뭐 지금 상황에서 별로 염려되지 않는다 그냥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하는데 좀 약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은 그에 맞춰서 법원에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뭐 진행하는데 특별히 의견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상민 정인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인께서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구하고 문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상민 정인도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시에 최상목 정인 신문을 예정했는데 혹시 특검에서 연락이 되시나요? 지금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측하고는 네,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지금 소환장은 아직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이 불출석하긴 했는데 불출석에 따른 형사소송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소환장이 송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목의 경우는 다시 기일을 정해서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날짜하고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네, 최상목은 오늘 불출석 상태고 소환장이 송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11월 17일)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재판장님, 그와 관련해서 네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특검 측에서는 이제 재판부께서 말씀하신 그 날짜대로 가급적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자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11월 10날로 이렇게 정해주셨던 김용현의 경우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본인 재판 날짜랍니다. 월요일, 금요일이 본인 재판 날짜라서 네네. 그 날짜는 피하고 좀 증인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11월 12일 수요일로 오전으로 예정된 추경호의 경우는 지난 월요일자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돼 있는 상태라서 네. 과연 구속영장 청구된 또 이 사안과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범죄 사실에 적시된 걸로 확인이 돼서 과연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을 이 증인으로 지금 신문에 앞서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게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신지 잘 모르겠는데 정인 신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제 말씀 취지를 좀 다시 요약해 보면은 네네. 증언 거부랄지 또는 불출석이랄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당히 높은 증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 신청할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일단 재판부는 소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와서 본인이 뭐 증언 거부를 하든지 뭐 법에 위반되게 출석을 거부하든지 그건 맞춰서 제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소환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김용현 증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 재판하고 겹쳐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수요일 저희가 이제 월수 재판하는데 수요일로 이제 변경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추경호 부분을 조금 늦추시더라도 그 오전을 김용현 증인으로 이렇게 시간을 잡으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입니다. 네, 오전에 하게 되면 시간이 사실상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뭐 이렇게 물어보실 게 제가 저번 재판에 좀 필요한 부분만 질문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가능하시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의견 한번 저희는 여쭙겠습니다. 1시간 내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에 대한 반대 신문. 근데 아마 네. 김용현 증인이 나와서 그 증언 거부를 한다 그러면 뭐 2시간도 안 걸리고 끝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증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도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된 그 핵심적인 관여 정도를 보면 김용현 장관이 나와서 여기서 저희가 물어볼 사항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 하신다고 해도 저희도 가능하면 1시간 정도로 준비를 해보고 만약 조금 지나면 뭐 지나는 대로 재판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되고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이제 질문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럼 김용현을 수요일 11월 12일 수요일 오전으로 이렇게 하고요. 네, 추경호 의원을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이견 없습니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이건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네,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 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예컨대 뭐 현역 의원이라서 다른 절차 뭐 동의가 필요할 때는 체포 동의가 필요할 때는 맞춰서 다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정의신문은 이제 진행이 안 될 건데 혹시 서정 조사가 가능하신가요? 제가 뭐 너무 급하게 저번 길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해서. 네, 그러면 최삼호 그 장관 조서에 대해서 서증 조사하시는 게 어떨지 해서 그 조서가 지금 네 종류가 네 건의 조서가 제출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CCTV랑 좀 재생하면서 서증 조사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특검. 서정은 다 동의하신? 네, 다 동의된. 건데요. 네. 그래서 뭐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정인이 출석 안 했을 때 뭐 해당 정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서정조사 보통은 이제 정인신문 끝나고 서정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가능하면 좀 미리 재판 진행이 안 될 때는 서정조사를 그냥 해서 미리 좀 하고자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최상목 부분을 서정조사를 하고요. 다음 길에 혹시 정인들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맞춰서 뭐 전반적인 서정조사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불출석할 때는 바로 서정조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재판 종결 전에 피고인 신분과 관련해서 혹시 특검에서는 피고인 신분이 필요하신가요? 네, 할 예정입니다. 예, 뭐 대략적인 뭐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실까요? 뭐 1시간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1시간 있습니다. 내외. 뭐 실제로 하실 때는 뭐 좀 이렇게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뭐 줄어들 수도 있는데 대략적인 시간만 확인하는 겁니다. 네, 1시간 정도 필요하시고. 변호인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1시간 정도 그런 1시간 수행을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대략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하시면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전엔 정의신문은 안 되는 대신에 최상목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서정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있으신 거죠? 네. 재판장님 그냥 들으시는 것보다 저 같이 함께 보시라고 저희 시나리오 좀 제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 참조하시라고요. 참고 자료 내시는 건 문제 없을 것 참고 같습니다. 자료는 아닙니다. 그냥 시나리오인데 저희 시나리오? 얘기할 건데 그걸 혹시 이렇게 네, 보시면- 괜찮습니다. 네. 예. 뭐 변호인들께서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식 그 참고 자료나 뭐 서증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네네. 그냥 재판부께서 그냥 참조하시라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럼 이걸 예, 그런- 기록에 안 남겨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분은 드릴 테니까 변호인께서 한번 보시고 일단 뭐 보시고 그냥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변호인께서 그렇게 하는 데는 특별히
이가 없으신가요? 네, 이가 없으신 걸로 알고 예. 그냥 참고하고 폐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가 있으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네, 네. 진행하시죠. 네,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에 대한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한 조서들에 대해서 서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증거 목록 기준으로 순번 27번, 순번 54번, 순번 413번, 순번 553번 진술조서, 553번 조서입니다. 사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 대통령실 CCTV를 재생하면서 함께 해당 부분에 대한 조서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네 번의 조사 과정의 진술이 거의 중복되고 본건과 관련성이 제일 높은 특검 조서를 위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그 외 조서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도착 경위 부분입니다. 순번 553번 19,319쪽 통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2024년 12월 3일 21시 33분경부터 22시 31분경 최상목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화면입니다. 최상목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21시 33분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21시 34분경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21시 37분경 강희구 실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553번 19,320쪽 진술 부분입니다. 21시 37분경 강희구 실장과의 통화와 관련해서 당시 강희구 실장은 최상목 장관에게 어디십니까?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빨리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라는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다음으로 19,321쪽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해서 최상목 장관이 다시 그 전화를 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장관에게 어디야? 라고 물어서 최상목 장관이 제가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종료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최상목 장관이 집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도중인 21시 46분경 강희구 실장이 다시 최상목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 도착하시냐고 물어서 최상목 장관은 이에 곧 간다라고 답변을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강희구 실장이 또 전화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대통령이 재촉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사정적소를 채우고자 서두르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실 도착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CCTV 복도 21시 57분 10초경 구간 재생하겠습니다. (21시 57분 10초입니다) 최상목 장관이 도착해서 5층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대접견실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다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약 2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553번 19,326쪽에서 19,328쪽 해당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장관은 그 CCTV 제시 전까지는 바로 대접견실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CCTV를 보고 나서는 이제 들어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에 대해서도 CCTV를 봤으니까 제가 들어간 것은 맞는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대법견실에서 가자마자 대통령께 그 지시사항이나 어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그 대접견실 CCTV 21시 59분 24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네, 최상목 장관이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입실하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장관은 대접견실에서 당시 먼저 와 있던 조태열 장관 왼쪽 편에 앉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후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증거목록 순번 553번 다시 19,330쪽 조서 해당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의 도착으로 의사정족수 11명에서 3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 장관은 누가 오고 있다, 연락해봐라는 말이 오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 누군가로부터 참석자들 서명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제서야 당시 상황이 이게 머릿수를 채우려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대접견실 CCTV 22시 03분 54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네, 송미령 장관이 도착한 모습입니다. 네, 송미령 장관 도착 이후 22시 04분경 대통령과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옵니다. 대접견실 주출입문으로 이후 김용영 장관이 들어오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영 장관이 있는 주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대접견실 참석자 등이 이를 만료하는데 아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만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553번 19,331쪽입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당시 아직 이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당시에 누가 아직 안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는 속으로 누구를 더 불렀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9,332쪽입니다. 또한 최상목 장관은 누군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람을 더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는 정도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CTV 22시 05분 28초 재생하겠습니다. 대접견실을 나가려다 되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인가를 말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시 조서 19,332쪽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님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고 조태열 장관님도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성재 장관님도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9,333쪽 제시하겠습니다. 한편 최상목 장관은 당시 피고인에 대해 총리님께서 대통령께 무슨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제가 총리님께 왜 안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한 것은 맞고 맞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접견실 CCTV 22시 06분 40초경 제시하겠습니다.
그 최상목 장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후 최상목 장관은 대통령을 따라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다시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19,333쪽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고 제가 총리님께 가서 제가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 당시에도 누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다시 한번 진술하였는데 당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국무위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334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집무실에 들어간 최상목 장관은 대통령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우리 대외 신인도와 경제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를 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다음은 대접견실 CCTV 22시 12분 35초경 재생하겠습니다. 위 모습은 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최상목 장관의 모습입니다. 당시 최상목 장관이 대접견실에서 참석자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조서 19,335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제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집무실 밖에서 나왔고 더 반대를 해야 하지 않냐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조금 다그쳤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도 계속 더 반대를 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9,336쪽입니다. 그 당시 참석한 일부 국무위원들은 최상목 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십니까?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최상목 장관은 이에 대해 총리님께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것은 맞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도 더 말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기억은 있으나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9,337쪽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최상목 장관은 당시 피고인이 국무회의가 열리면 다 같이 반대하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비상계엄 선포를 못하니 오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오지 말라고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기억을 했을 텐데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접견실 CCTV 22시 12분 50초부터 22시 13분 40초 재생하겠습니다. 조경 장관의 도착 사실을 알게 된 김용현 장관이 대접견실에 들어와 의사정족수에 한 명이 남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한 개를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이후 김용현 장관이 최상목 장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조서 다시 19,337쪽 제시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누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이었고 그 다음 페이지 김용현 장관에게 이게 말이 되냐라면서 강하게 따졌던 것이 기억이 나고 조태열 장관님도 제 옆에서 같은 취지로 반대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반대를 했던 사람은 최상목 장관, 저와 조태열 장관님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총리님께서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접견실 CCTV 22시 13분 45초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이 피고인과 조태열 장관 앞에 놓인 문건을 가지고 가서 읽어보는 모습입니다. 이 문건과 관련된 질문에는 최상목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접견실 CCTV 22시 16분 10초경 재생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14분경에 대접견실로 나왔고, 지금 보시는 모습은 오영주 장관이 22시 16분 10초경 대접견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의사종족수인 구성원 11명이 충족된 상황입니다. 다시 조서 19,341쪽 제시하겠습니다. 오영주 장관 도착 이후 상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이 더 오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누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다시 대접견실 CCTV 22시 18분경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김영훈 장관이 강희구 실장이 복사해온 비상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일부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훈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를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자 대접견실에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순번 553번 조서 19,344쪽 제시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김영영 장관이 그 문건을 나눠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고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 나가는 모습과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대통령께서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제 기억에 대접견실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틀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뒤늦게 도착한 조경 장관 오영주 장관은 당시 무슨 상황인지조차 파악할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뒤늦게 도착한 조경 장관이나 오영주 장관은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무장관인 김용현이 비상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 비상계엄 선포 배경,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일절 없었고, 그 이후 국회 등에서 회의의 처음도 끝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김용현 장관에게 안건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영주 장관의 도착 이후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 의견이 있으면 대통령님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려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국무회의 형식의 절차 진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들도 들어보시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나요? 라는 물음에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9,346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형식을 갖추어 심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건의를 한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접견실 CCTV 22시 18분 46초 부분입니다. 지난 증거조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김영현 장관이 대접견실에 놓고 온 서류봉투를 가지러 다시 들어오고, 김영현 장관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영호 장관이 이를 집어들고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김영현 장관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19,348쪽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서류 봉투를 놓고 가서 다시 찾으러 대접견실에 들어왔고, 김영호와 한덕수는 이를 집어서 그대로 건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김용현 장관이 김용현 장관을 제지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물음에
제 기억에 총리님이나 김영현 장관님이 김영현 장관을 말렸던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 견질 상황입니다. 22시 31분 51초 상황 제시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온 다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시사항 등을 하달합니다. 네, 김정한 실장이 그 지시사항 문건,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지시사항 문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 최상목 장관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장관은 이를 건네받아 읽어보고 그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시 조서 19,354쪽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최상목 장관이 건네받은 문건에는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차단, 비상 입법 기후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대통령실 실무자가 여러 번 접은 쪽지를 건네주었고 이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355쪽입니다. 그러나 그 특검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한 이후에 CCTV와 본인의 기억이 달라 당황스럽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기억하는 장면은 대통령께서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는 장면, 실무자가 문건을 가지고 온 장면,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문건이 접혀 있었던 사실을 나름대로 종합하여 최대한 기억을 상기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 실제와 다른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대통령실에서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접견실 22시 42분 17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회의를 종료하고 참석자들이 퇴실하기 위해 일었으며 최상목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반으로 접어들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CCTV 상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라는 손짓의 손동작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장관은 이제 주출입문을 통해서 퇴실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강희구 부속실장이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네, 다시 조서 19,361쪽 제시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남자 목소리로 누군가 사인하고 가세요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장관들이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인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는 기억에 없고 남자 목소리였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최상목 장관이 사인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사인이요 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출석 사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게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시 CCTV 22시 43분 56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접견실에는 피고인과 국무위원들만 남게 됩니다. 최상목 장관이 고개를 저으며 피고인을 향해 무엇인가 얘기하는 모습이고, 상의 자켓에서 문건을 꺼내 읽어보던 피고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피고인은 문건을 상의 자켓에 다시 넣고, 최상목 장관은 그 대통령 집무실 문을 닫으라는 손짓을 하고, 김영호 장관은 문을 닫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못 듣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을 향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후 이상민 장관, 피고인이 최상목 장관 쪽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최상목 장관은 다시 그 피고인 쪽을 향해 무엇인가를 얘기한 후에 조태열 장관 그리고 조규용 장관과 대접견실을 퇴실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조서 19,363쪽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검사는 진술인 최상목 장관에게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였나요? 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계속 서명을 못한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당시 대접견실에서 이것은 찬성을 뜻하는 서명이 아니다. 우리가 참석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서명을 참석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냐? 라는 검사의 물음에 대접견실 안에서 서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이 서명과 관련해서 저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서명을 한다는 것은 찬성과 반대를 떠나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외관을 만들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상목 장관이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 쪽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 그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라는 검사의 물음에 CCTV로 보니 제가 총리님을 향해 아규하는 것처럼 보이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후의 행적입니다. 진술인은 대통령실에서 나와 F4 회의를 하기 위해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으로 간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369쪽 그리고 F4 회의 이후에 2024년 12월 4일 00시 50분경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하였지요? 라는 물음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그곳에서 기재부 간부들과 간부회의를 진행하였지요? 라는 물음에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71쪽입니다. 그 해당 대통령실 공문을 보면 최상목 장관은 국무회 해제 관련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상목 장관은 긴급 간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 그 방기선 실장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가지 않았냐는 취지의 물음에 방기선 실장이 그 왜 모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왜 모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방기선 실장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유도 모르고 갈 수 없다. 그러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통화를 끊고 전화기를 엎어두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네, 553번 조서에 대한 증거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조서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번 27번 2024년 12월 20일자 검찰 특수본 작성 진술 조서입니다. 799 맞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 독착 이후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곧 비상계엄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고 너무 놀라서 총리님께 왜 반대 안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총리께서 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그 당시 그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였던 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김용현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은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과 관련해서 최상목 장관은 피고인처럼 먼저 와 있던 조태용 원장은 대통령이 왜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 수 있겠으나 최상목 장관 본인은 당시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자리를 파할 때 서명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게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누군가 사인을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라고 최상목 장관이 진술했고 계속해서 제가 무슨 사인이요라고 물었더니 출석했는지에 대한 사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게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는 사인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총리에게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번 54번 2024년 12월 12일자 경찰 작성 진술 조서입니다. 1176쪽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소집 연락과 관련해서 그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찾으십니다. 들어오시랍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퇴근 후 막 용산에 있는 집에 오자마자 연락을 받았고 회의라는 통보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복 차림으로 21시 55분경 대통령실에 모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178쪽입니다. 당시 회의 관련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우선 안건 자체가 없었으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회의 형태로 논의를 하거나 말씀하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성격에 대해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 옆에 계신 국무총리께 총리님 왜 반대를 안 하셨어요? 라고 하니 총리께서는 몇 번이고 반대를 했다라고 하였고 저에게 집무실에 들어가서 말씀 좀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번 413번 2025년 5월 26일자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7497쪽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누군가가 이거 서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종이를 내밀었고 저는 이게 무슨 서명입니까? 라고 답변했더니 누군가가 이건 단지 출석했다는 서명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명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서명을 거부한 후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다음은 7510쪽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당시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의 최상목 장관이 한 말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제가 국무총리에게 총리님 왜 반대 안 하고 여기 계십니까? 라고 하였고 이후 국무총리께 약간 무례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상목 장관 관련 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하시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추후에 최상목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반대 신문을 통해서 탄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금 특검에서 주신 자료, 방금 시나리오 자료 주셨는데 이거 뭐 참고 자료를 한부 드렸고요. 그래서 뭐 내용도 기록에 남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 기록에 남기는 건 뭐 이의 없는데요. 네네. 그 변호인 측에 제출해 주셨던 건 저희가 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록에 남기시면 저희가 추후에 연락 복사를 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거라서 특별히 저한테 안 주시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서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들 위주로 요약하신 거여서 저희도 참고 삼아 가지고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반대 신문 준비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판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일단 뭐 기록에 남기는 문건이기 때문에 제가 드렸긴 한번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전체적인 서정 조사와 관련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네, 대략적으로 여쭤봅니다. 전체라고 하시면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예정된 증인들에 대한 안 나올 사람들 서증조사 말씀하신.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정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일을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서증 조사를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뭐 압축적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공판 심리는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일정을 좀 짜고 혹시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좀 조절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라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러면 한 주요 증거만을 제시해서 한 뭐 오후 반나절 정도면은 뭐 증거 필요한 서증 조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번 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변호인께서 동의하셔가지고 제가 목록상 봤을 땐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이제 증거를 신청하셨고, 근데 변호인께서 동의하셔가지고 사실은 증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수정 조사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자세하게 보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나절은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한 기일 정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호인께도 서정조사관에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최상목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최상목 조서에 대한 서증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최상목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예정하고 나와서 사실 서증 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뭐 검찰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만큼의 서증 조사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저희도 서증 조사를 재판부께서 자세하게 원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그에 준해서 저희들에게도 시간이 좀 허용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증인 외에 추가 증인을 진행할 예정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증인들은 17일까지 일단 다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찰에서 한 기일 정도 수정 조사를 준비해 주시고 변호인께도 일단 시간적으로는 같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기일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제가 27일까지 뭐 26일까지죠. 26일까지 기일과 법정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정도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약간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증인들과 관련해서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증인 불출석 때 이제 서정 조사와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하고요. 먼저 검찰에서 하실 거니까 그 부분 좀 준비해서 그 시간은 서정 조사로 채우고 뒤에 증인 신문이 좀 뒤로 미뤄지는 부분은 서정 조사 시간을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인 시간은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변호인들 어떠세요? 예,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오늘 최상목 서증조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그 대체적으로 다 CCTV와 조사받은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객관적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상목 전 장관도 피고인에게 왜 총리님이 반대를 안 하셨냐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최상목 장관에게 여러 차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도 들어가서 반대를 해라.
이런 취지로 말했다라는 것이 조서에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것을 좀 저희들의 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아까 조서에 보여주실 때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일단은 뭐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혹시 저희 높아시 말씀드리면 그 저희 피고인 측 주장은 당시 대통령에게 반대를 할 그런 생각으로 실은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더 본인 말고도 또 반대를 할 의도로 국무위원들 부르자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고요. 뭐 그 다음에 추가로 이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하자고 하거나 뭐 정족수를 채워야 되겠다고 실은 피고인이 주장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또 당시 국무위원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직접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실은 이제 조서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그 최상목 장관도 이게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거구나,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는 거구나,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부분이 상당히 진술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본인 생각이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 우리 특검에서도 실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서중조사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피고인의 주장 자체도 그거와는 실은 다르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 한 말씀만 또 드리면 이제 최상목 장관은 그 국무회의를 하자고,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더 모으자고 결정된 이후에 도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최상목 장관이 그 언급을 할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최상목 장관에게만 나도 뭐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긴 했지만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뭐 입장은 사실 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소장을 보면 이 공소장 24페이지에 보면은 24페이지 맨 끝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해서 쭉 문장이 나가고요.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국무회의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제 공소장은 이 말을 피고인이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건지 한번. 이 부분은 그 최초에 사인을 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국무위원들과 피고인만 대접견실에 나와 있던 그 상황에서 그 피고인도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전 재판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휴정을 하고 오후 2시에 정인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